네, 제가 좀 그런 편인데요. 제가 추천해 주는 게 너무 싫어갖고 저는 계속 이제 찾죠. 네. 고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맞아요. 많습니다. 계속 찾고 있어요. 그거 안 하려고 구독 서비스 하는 거라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다양화시키고 그 내가 드리는 이 사야 돼 말아야 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에서 n분의 1 해갖고 사야 되고 소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줄이고 안 하기 위해서 구독 서비스라는 건데 그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고민이 생기는 거죠. 네, 저한테는 제가 좋아하는 걸 찾고 싶고 그냥 방대한 풀을 원하는 건데 얘는 맞아요. 계속 저한테 뭔가를 추천해주고 찾아주고 지금 인기 있는 게 뭔지 알려주고 저는 사실 관심 없습니다. 제가 없어요. 나도 없어요. 네, 저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구독 서비스의 저한테 개인적인 단점은 저한테 괜한 추천을 해서 제가 보고 싶은 거를 헛갈리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얘가 추천해준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재미가 없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얘가 추천 막 99% 이렇게 나오는데 전 재미없거든요. 네, 맞아요. 걔는 기록성이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미디어가 디지털화 되어 가면서 뭔가 빠르게 선택하고 빠르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이라고 치면 옛날 같은 뭐 테이프라든가 LP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해놓으면은 내가 중간에 그다지 나랑 성향이 안 맞더라도 끝까지 플레이를 해서 끝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의 음반을 처음부터 전곡을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디지털 음원으로 변경이 되면서부터는 플레이를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곡 이거는 좋아하지 않으면 바로 스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 위주로만 계속 듣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음악을 한정적으로 듣게 되는 네. 예, 그렇게 되는 거랑 동일하게 지금 OTT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뭐 감독의 어떤 의도에 의하여 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뒤로 보내는데 그래야만 이 영화의 극대화에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보는 사람은 초반에 그걸 선택을 해서 중간에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그래서 계속 뭔가 그 후크성이 계속 생기고 그 후크 부분을 앞에 들여서 가장 메인이 되는 멜로디를 앞부분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왜냐면은 선택의 초반이 있으니까. 미리 듣기에서 판가름이 나니까. 네, 그러니까. 영화도 그래서 트레일러에서 판가름이 나고. 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예고편을 봤더니 다더라.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이 손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얘기하고 싶었던 두 번째가 그거예요. 이게 이야기 전달 능력이 떨어지고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은 요새 중고등학생들의 국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떨어진다. 네, 그런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그 공감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면에서 굉장히 파편화돼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이 OTT에서는 그렇지만 OTT만 그러냐?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독 경제를 하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서비스를 해주는 업자 내지는 그 매니저의 선택에 많이 폭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에 매니저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전체적인 선택폭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들이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결국 우리는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귀속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엔 그게 나로서는 최적의 선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 안에서 또 내가 각개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음악으로 치면 좋아하는 음악만 듣는 것도 있지만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좋아하는 파트만 그렇죠, 듣고는 좀 지루한 부분은 스킵해버리는 거죠. 한 곡도 제대로 완곡해서 들을 수가 없는 영화도 상황이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은 장면이 나오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에서 그런 상황인 거고. 저는 넘기지는 않아요. 끝까지는 다 봐요. 다 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그 선택권에 안 돼라고 하는 옵션을 줄 수는 없거든요. 끝까지 다 봐야 돼. 이러면 그렇게 안 되라는 옵션을 누는 순간 그 회사는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점 더 고객에 맞춤화되고
그 성향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하고 결국 선택권을 우리가 스스로 줄이는 모양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형태로 가냐면 사실 이런 데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사회에 지금 팽배해 있는 정치적인 양갈래 또는 네. 4갈래, 5갈래 이게 성향적으로 분리되고 더 파편화되고 더 많이 싸우게 되고 더 열을 내고 더 분노하는 이유가 자기가 원치 않는 것들은 잘라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거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거부가 되니까 이제 아예 안 듣고 아예 안 보게 예. 되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이거밖에 없으니까 중간에 제가 그걸 멈추거나 네. 넘어갈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테레비 뉴스를 중간에 이렇게 눌러서 제 아나운서의 말은 저 말은 듣기 싫어 그러고 지나갈 수 없었잖아요. 채널을 돌리는 것만 가능했죠. 그죠. 그쵸. 그냥 강제적이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구매한 비용이 있다 보니까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 볼 수밖에 없는 저한테도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근데 이 구독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무제한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무제한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콘텐츠를 즐기든 말든 간에 저는 취소를 하면 그만이고 제가 다 계속 선택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쏙쏙 빼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저도 사실 어린 편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체리피커처럼 할 수가 없는 성격이다 보니까 문제는 저는 콘텐츠를 접하면 그걸 다 완독을 해야 되는 저도 좀 그런 네. 스타일이긴 해요. 그렇죠. 완독을 해야지 뭔가 작가의 의도라든지 이제 뭔가 이제 개발자한테도 그렇죠. 뭔가 앱을 만들었을 때 하나의 사이클을 한 번을 돌려봐야지 개발자의 의도라든지 이게 뭔가 의도가 알려지는데 그거를 마치 재밌는 부분만 쏙쏙 빼서 마치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 편집하는 부분들마다 나오는 것처럼 그 부분 너무 재밌죠. 이제 그 시간을 뺏어먹는 데는 좋은데 그게 과연 큰 감동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동의 총량이라고 치면 뭐 동일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감동의 깊이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감이 듭니다. 근데 또 감동의 요새는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근데 요새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요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워낙에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만 이제 접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유튜브에 있는 짧게 편집된 영상만 보고서 난 영화를 다 보았다라고 그냥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하는 거죠. 거죠. 그렇죠. 그게 책도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또 요약을 해서 음악을 왜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발 MP3 말고 CD로 들어라. 근데 그게 훨씬 사실- 소리가 네. 좋으니까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컨텐츠는 물론이고 구독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실제적으로는 MP3화 돼가고 있다. 그렇죠. 원래 원음의 그 CD의 음질이 아니고 MP3처럼 손실 압축이 되어 있는 느낌의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컨텐츠를 소비하고 또 그걸 공유하는 그런 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실 시대가 아닌가라는 쪽으로 보고 싶은 거죠. 이게 저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라면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라면? 네. 라면도 구독하나요? 라면이 구독이 아니라 이제 라면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많죠. 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쏙쏙 골라 먹는 건 맞아요. 근데 라면이라는 큰 틀에서는 안 벗어나잖아요. 맞아요. 요리니까요. 네. 결국에는 라면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인스턴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라면화되어 있고 거기서 하나씩 새콤한 라면을 먹고 싶을 때는 뭐 비빔면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체리피커만 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상실의 시대라고 하면 상실의 시대고 이제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뭔가 여유가 진짜 없는 사람들이 정말 지금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만 있다고 하면이 아니라 사실 여유가 있어야지 뭔가를 소비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뭔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는 상태에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울 때는 그런 게 또 잘 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게 그 구독 서비스 전체가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아주 안 좋은 거로만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고 거기서 느끼는 나의 이 가치는 각자마다 다르고 그걸 공유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또 창출되고 하니까 여러 측면에서
뭐 합당한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반대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네. 산업적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데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결국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양의 구독 서비스로 가게 될 것 같은 불안감? 짊어질 수 없는다는 그 타깃이 너무 뭐죠? 예를 들면 비용이 지금 구독 서비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용적인 부분인 건지. 비용인데 핵심은 비용인데 의료 그럼 저 나이 들어가니까 결국 의료 서비스 받아야 돼요. 근데 병원 가고 치료받고 하는 걸 전부 구독으로 돌리면 근데 내가 제가 들어오는 인컴이 한정되어 있는 수준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갑자기 어느 날 구독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제 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게다가 먹고 사는 거 식재료도 이제 구독으로밖에 안 해요 이러면 나는 어느 수준의 거를 구독을 해야 되나 또 그걸 믿을 만한가 이거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이 생길 거고. 근데 그렇게 구독 식재료나 모든 것들이 구독은 거의 배급 아니에요? 그러면? 배급에 가깝게 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돈 내고 배급받는 네. 그런 네, 상황이.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으면 배급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 그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양이 나의 인컴을 넘어서면 내가 이제 지불할 수 있는 돈의 그 비용보다 더 커진다면 커지면 내가 결국 써야 되는 필수인데 그 필수 자체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것보다 커지면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게 이 구독 서비스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일단 자동차 구독 서비스 나왔을 때 그 구독 서비스가 얼마일까라고 들어가 봤더니 평균 60만 원이에요. 매월. 굉장히 비싼데요. 굉장히 비싼 비용이에요. 그건 근데 이제 나한테만 비싼 비용이고 연료비 빼고 빼고겠죠. 자세히 들어보진 않는데 보험이랑 그런 자반상 빼고는 나머지 운영비는 다 내 거니까 내가 내야 되는 거니까 연료비는 내가 내야 되겠죠. 그럼 60만 원 하고 추가로 이것저것 하면 뭐 사용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면 한 100만 원 남짓 되겠네요. 뭐. 거꾸로 계산하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할부값을 계산해 봐라. 차를 사서 할부를 내는 비용을 하루로 쪼개고 그 월 비용을 하루로 쪼개 봐라. 그러면 이게 네. 뭐 더 저렴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거기 이런 계산식으로 식으로. 보면 60만 원 내는 게 저렴한 거야. 그들의 방식으로. 그렇죠. 근데 나는 할부는 4, 5년 뒤에 끝나잖아. 그럼 내 소유야. 더 이상 할부가 안 나가. 그때 가서 차를 바꾸면 문제가 되겠지만 안 바꾸고 6년, 5년 더 타면 할부는 안 나가. 그러면 구독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나는 4, 5년 뒤에도 내 소유의 차는 안 생겨. 네. 대신 다른 종류의 차를 탈 수는 있겠지. 그죠, 뭐 그러니까 4, 5년마다 차를 바꾸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는데 그쵸? 그거보다 더 오래 뭐 10년 이상을 타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된다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냥 자신의 것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단기 거주. 외국인인데 들어와서 잠깐 살다가 나가야 되는데 차를 샀다가 처분하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를 계산하면 그분들은 렌트하는 게 나아요. 근데 구독은 렌트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법적인 이 구조가 달라. 그러니까 구독을 하는 게 렌트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구독해도 돼. 근데 구독 서비스의 메인이 40, 50대가 아니고 60대도 아니고 20, 30대라는 거야. 그럼 그분들은 대체 그 많은 비용을 어디서 충당을 해서 지불하고 있는가? 물론 현재 대부분의 고객들이 한 120만에서 200만 정도 된다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소득이 높은 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구독 서비스 하는 대상 차량이 다 프리미엄 차량이거든. 현재는. 지금 그 자동차에 한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동차에 한해서는 구독 서비스 하는 자동차의 그 대상 품목들이 수입차 아니면 고급 프리미엄 카예요. 그랜저 이상.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서비스가 늘어나는 걸 보고 차후 아반떼라든가 좀 저렴한 차들도 확장하겠다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만 쓰는 게 맞아. 근데 결국 그게 시장이 그렇게 형태가 발전을 해서 서민들도 그걸로 가야 되는 쪽으로 기울어지면 세상의 문화가 기울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달마다 나가는 돈이 점점 줄어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걸 총량으로 봤을 그래요? 때는 굉장히 이제 할부랑 비슷하다고 저는 가끔 생각이 됩니다. 총량으로 봤을 때 600만 원인 제품을 5년으로 치면 이제 한 20만, 10만 원. 네, 20만 원. 20만 원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처럼 실제로
현실감이 없어지는 거죠. 네네 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 서비스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재밌게 즐거운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일단 구독 서비스의 미래는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의 미래는 밝겠죠. 산업적으로는 밝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위험할 수 있으니 선택을 잘해야 된다. 네. 마냥 따라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저는. 왜냐하면 저렴한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딱 맞는 그 것 말이 딱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 네. 말이 딱 맞아요. 저렴한 구독 서비스에 옷이 다 젖어서 폐광신 할 수 있다. 좀 과장이에요. 네. 과장이에요. 당연히 네. 당연히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 하실 네, 거고 선택권이라는 게 당연히 네, 다 합리적으로 있기 소비를 때문에. 하실 거예요. 믿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일부 있다. 그러니까 좀 말려달라. 네,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무튼 저희가 이제 드릴 말씀이 이제는 네. 오늘의 구독 서비스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주제로 한번 네. 또 한바탕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소란스러운 새 아저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